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발행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이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입장은 뭐 저희들이 바뀐 게 없고 제가 금년 들어서 이 기관들의 업무 보고가 오늘 처음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금융 관련되는 주된 기관으로서 역할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또 역할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또 금융 안정, 더 나아가서 고용 안정이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또 지급 결제 시스템 관련돼서 지금 국회에서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포함해서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로 해서 많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원할 때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총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의 나라의 살림살이도 결국은 세입이 부족하면은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 채권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국회에서도 지금 손실보상을 위해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직접 매입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총재님께서는 말하여 부채의 화폐화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하는 방법이 직접 인수하는 방법, 또 발행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채의 화폐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는 것 같아요. 우리 총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채를 직접 인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발행시장을 거치는 것도 그 이전 단계에서 바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발행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이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입장은 뭐 저희들이 바뀐 게 없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결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부 부채 화폐화 논란을 일으켜서 그것이 우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중앙은행에 대한 그 신뢰 훼손, 또 그것을 통해서 대외 신인도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다른 나라의 예 같은 것도 이제 그 제시를 했습니다.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 국채 인수를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95년 이후에는 직접 인수를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재님 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권력이라는 것은 물론 필요할 때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법안 자체를 발의했다는 것을 저는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채를 발행을 해서 유통시장에서 한은의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좀 전에 업무보고 내용에 11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은 전체 국고채 중에서 사실 비율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한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이 국고채 매입은 결국 이제 시장의 수급 상황, 시장 금리 이런 걸 보고 이제 하는데, 이제 금년에는 그 이전과 달리 국채 발행 물량이 예년보다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쪽에 대한 좀 뭐 역할이라고 할까요? 또 시장 안정을 위한
그런 역할은 저희들이 예. 충실히 수행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통시장에서의 역할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총장님께서 우리 경제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본적인 리세팅을 해야 된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랜드 리셋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레이트 그게 리셋. 예.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완전히 그 좀 일반화된 정의는 물론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그 이전에도 어떤 정보화라든가 세계화 약화 이런 추세로 인해서 저희들의 전반적인 그 어떤 정책 프레임, 그다음에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단계였었는데 지난해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고 그 소위 말해서 언택트 경제의 비중을 높이고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 정책 프레임이라든가 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한 시기에 이제 이런 것까지 겹쳤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제 운영의 틀이라든가 산업 구조 전반적인 그야말로 그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그런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예. 총재님, 지금 물가,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계속 0%대 작년도에 0.4%, 19년도에 0.4%, 또 20년에 0.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수산물 관련돼서 본다면은 작년에 6.7%나 올랐어요. 그리고 특히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8% 상승,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인데 농축수산물 가격 대비해서는 전월 대비해서 3.3%, 전년 동기에 비해서 10% 이상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또 체감 지수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또 무엇이 문제인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른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상 이변도 있고 작황우진 다 작용했고 원래 농축수산물이 이제 그런 어떤 계절적인 변동이 큰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대인데 이렇게 농축수산물 이렇게 그 소위 일반 국민들의 체감도가 큰 그런 물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통계청에서 그냥 꾸준히 사실상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뭐 그 앞으로도 계속 아마 그 통계 당국에서 소위 말해서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성거래님 수고하셨습니다.